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 안전 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동식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죠. 처장님, 가공류를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품 그리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측정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측정법이 개발됐어요? 측정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 시범 예.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검증. 삼중수소는 R+로도 걸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방류 전부터 강조해서 당연히 방출 직후부터 제대로 측정 방법이 완료되고 이것이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측정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수산물, 식품에 대한 측정법과 허용 기준치가 아직 정립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7월에 식약처에서 전문가위원회 회의했죠. 네, 당시 그렇습니다. 회의록에서도 8월에 방류가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확정해야 된다.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측정법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의원님 말씀 다 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감의 첫날에 우리가 네. 질병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 영향 보고서 공개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건강 영향 조사를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 수집 필요하고 어종 오염은 확실히 확인되고 DNA 손상은 증명되나 인체의 영향은 누적 총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방류 시 나오는 물질 총량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어류, 수산물에서의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기 피폭, 지역 주민 건강 영향 평가 기반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준비되고 방류 즉시 제대로 측정되고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시스템 대비를 게을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폭약이 저농도라고 하더라도요. 의학적으로는 저농도 만성적 노출이 동식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수집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암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원인이 후쿠시마 방사선의 영향인지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지금부터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와 질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사선 측정 계획과 동식물 인체 영향 연구 계획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 주시죠. 네, 의원님 그 삼중 수소에 대한 그 시험법의 중요성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삼중 수소 시험법에 대해서 식심에서 이미 식심을 개최를 네, 했다는 간결하게 거. 대답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끝나고 할까요, 의원님? 예, 다음 조금 설명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간단하게만 아직 측정 방법이 완료된 건 아니고 시험 테스트 중에 있다. 수산물에 대한 것을 예. 연말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네. 결정이 네. 되면 저희한테 네. 보고해 주시고요. 네, 네. 이미 방류가 8월 달에 시작됐으므로 그 사이에 있어서의 측정과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할 건지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은 회식 때 주로 어떤 술 드세요?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 회식 때 직원들은 마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무설탕 소주가 유행을 하고 있죠. 네, 저칼로리에 대한 네.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런 MZ세대의 헬시 프레저 문화 현상 때문에 보여요. 제가 그 소주 2병 갖고 나왔거든요. 네. 처음처럼이랑 새로 두 소주의 칼로리 차이 아세요? 이게 처음처럼과 그 제로 소주가 사실 칼로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예. 없는 것으로. 이게 330 네. 그리고 이게 320 킬로칼로리입니다. 10 킬로칼로리 차이. 그러니까 네, 네, 네. 우리가 보통은 밥 한 공기가 이게 300 킬로칼로리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세로를 마시면서 아 이게 무설탕
제로 소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그 이미지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저감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 설탕 원료의 차이가 아니라 칼로리의 차이는 처음처럼이 16.5도, 그리고 세로가 16도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의 칼로리 차이라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인지 못하고 음주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무슈거에 대한 칼로리 저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처장님, 이런 알코올 도수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칼로리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우리 표시 규정이 있어요. 칼로리, 지금 처음처럼에는 칼로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로에는 칼로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그 제품, 회사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칼로리, 특히 제로 소주 같이 좀 더 이렇게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술 광고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중매체 통한 술 광고가 규제가 너무 허술한데요. 프랑스, 스웨덴은 술에 대한 TV, 라디오 광고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도 25살 이하 모델은 주류 광고에 출연 금지합니다. 오히려 영국은 과도한 마케팅 회사 그냥 시장에서 퇴출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류 상품, 판촉, 포장, 진열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강화가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상당히 있어요.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괜찮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국민들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까, 처장님? 그것은 괜찮다는 것을 어떤 정의로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좀. 예, WHO의 음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는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알고. 네, 음주 가이드라인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음주 가이드라인이 우선 알코올은 발암물질 1등급이고 한두 잔 정도에도 여러 종류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한두 잔도 건강에 유해하다. 그래서 마시지 말아라. 의학계에서 권고되는 가이드라인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음주 문화 변화를 위해서 시각처의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주류 열량 부분에 있어서는 주류 열량이 지금 굉장히 가독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열량 표시라도 일단은 잘 보이는 쪽에 위치도 좀 변경하고 또 폰트 그 글자의 크기도 좀 더 크게 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위해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